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기류, 반대하는 기류 이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느냐? 그거를 이제 오늘 여기저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만시지탄이지만 아주 잘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고민정 의원은 뭐 당연히 2022년 12월에 사면할 때부터 복권도 해야 된다. 뭐 대표적인 친문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대표 경선에 나온 김두관 후보 입장문을 별도로 내고요. 대환영이다.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다가 요거는 이제 복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권을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 사면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뭐 민주당은 아니지만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 입장문을 내고 환영하며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누가 또 반대하느냐? 정성호 의원은 이 복권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6일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해야 하는데 야권은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커서 지금은 아닐 것이다. 김경수 사면이 이번 8.15 때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안 되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 사면이 아니고 복권이거든요. 근데 아마 표현을 잘못한 거로 보입니다. 뭐 사면 복권을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얘기는 정성호 친명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의 속셈은 김경수 복권 안 된다, 이걸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뭐 이제 여권의 이 복권 카드를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장경태 의원 첫 번째 반응이, 그러니까 이제 복권에 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앵커가 진행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뭐 아무튼 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셈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떨떠름이죠. 하필이면 이때 복권이냐? 우선 이 말이 안 되는 게,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왜 그 8.15 광복절 전후해서 하죠? 8.15 광복절 특사는 어찌 보면 광복절이 8월 15일 한인 당연히 특사가 뭐 있든 없든 8월 15일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파리올림픽 기간에 아마 그거는 눈길을 좀 덜 끌도록 하기 위해서, 왜? 어차피 이재명 일변도일 테니까 뭐 그렇게 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광복절 전후한 시기에 하니까 이때 특사가 딱 겹쳤고 그 특사가 김경수 복권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경수 복권 시기를 탓할 게 아니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왜 그때 잡았느냐, 이걸 오히려 불만을 가지면 모르지만 뭐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이 속셈은 복권에 대해서 반대다. 이현주 의원 뭐 여기도 친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는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김경수든 누구든 특별사면 복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사면 복권 제도 자체를 자기는 반대한다. 이 속셈은 또 뭐냐? 역시 김경수 복권도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친명은 반대, 친문과 비명은 찬성, 뭐 이렇게 나누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대체적으로는 명백한 친명의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한다고 어차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은 편 아닙니까? 같은 편. 친노, 친문 그 적자니까. 근데 복권시켜줘서 앞으로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제 어디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노골적으로 반대하면 국민 눈치가 보이고 찬성하면 이재명 눈치가 보이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뭐 이재명 이제 곧 대표가 될 이재명의 하여튼 대선 가도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는 건 뭐 너무나 명백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눈치와 친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어느 쪽 손을 안 들은 겁니다. 그게 압도적 다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친명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친명 중에 찐명이라는 사람들은 뭐 입장을 낸 거죠. 반대. 그러니까 반대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는 안 하지만 떨떠름하다. 왜 이때냐? 뭐 야권 분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찬성. 그건 일단 그 민주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두 사람으로 늘어난 거죠. 그런 점에서 찬성. 더군다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어떤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하는 게 있으니까 민주당 소속으로서는 찬성하는 거죠. 특히 친문 같은 경우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찬성. 이렇게 지금 김경수가 귀국하기도 전에 벌써 민주당은 나눠져 있고 압도적 다수는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눈여겨볼 만한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김경수 복권이 결정되기 전에 한 조사죠.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 5일과 6일에 조사한 걸 보면 이 질문이 이겁니다. 김경수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이 43.2, 반대가 41.0, 잘 모름이 15.9. 그랬는데 여기서 40대에 보면 찬성이 55.9, 반대가 27.3, 50대 찬성이 53.2, 반대가 3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대는요. 찬성이 34.1, 반대가 52.8. 그 다음에 70세 이상도 찬성이 28.2, 반대가 45.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조사를 이제 통계를 내보면 찬성이 66.9, 반대가 21.5. 조국혁 신당 지지층은 찬성이 62.6, 반대가 23.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한 20% 초반 정도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이 찐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찐명 지지층. 거의 개딸 수준. 그 사람들은 김경수 복권에 반대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의 다수는 찬성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꼭 친문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대권 주자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생각에 찬성을 하는데 찐명은 반대하는 거다. 근데 그 찐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20%대 초반. 요 정도가 찐명이다. 21.5 요 정도. 그러니까 20%대 초반.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게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김경수가 귀국도 하기 전에 복권 방침이 알려진 뒤에 이렇게 됐다. 벌써 민주당은 균열이 금가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요 정도 금이 간 거죠. 근데 다음 주에 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면 요게 완벽하게 현실이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20%대 중반 정도까지.
현실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자, 만약에 10월이나 11월쯤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그 당시 이제 대표죠.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금관계 이렇게 갔다가 더 이렇게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나 이재명이냐 이제 이 상황이 지금은 김경수가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보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김경수가 커질 것이다. 김경수 쪽을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김경수 복권 방침이 그 알려지고 귀국은 언제 할 거냐? 원래 작년 8월에 나갔거든요. 올 8월, 올 1년 예정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그런데 비지팅 스칼라가 1년이죠. 뭐 방문연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1년인데 올해 끝납니다. 8월에. 그런데 이걸 연장했습니다. 12월까지로.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 가서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 복권이 안 되나 보다. 복권 안 되면 들어와서 머스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8월 15일에 복권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오냐? 아, 좀 민망하죠. 그렇게 되면 친명들 사이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친문이 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경수라도 아마 복권이 되고 나서 관망할 겁니다. 안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 11월 이때 이제 이재명 1심 선고가 나오죠. 제가 보기엔 그때도 안 들어올 겁니다. 바로 들어오면 뭐 신났다고 들어오냐 또 이런 그 야권 내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예정인 12월 임박해서 뭐 12월이나 11월이나 이때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벌써 김경수 복권 이 소식만 가지고서도 민주당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금이 점차 이 끄트머리 쪽에서 점차 가운데 쪽으로 온다. 그러면 민주당의 양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분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분당이 될지는 뭐 한참 뒤에 얘기일 겁니다. 아마도. 당장 분당이 되는 수는 없죠. 왜냐하면 김경수가 뭐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선거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선거가 임박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물론 물밑에서는 대단히 그 친문들의 이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4.0 같은 거 지금 사실 유명무실화돼 있죠. 그런데 김경수 복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4.0이 우선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상당수가 뭐 이재명 대표에서 낙천이 됐지만 아마 그 지금 이렇게 모이면 그 세력도 꽤 될 거예요. 거기다 새로운 미래 합치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력, 거기는 뭐 국회의원은 얼마 없지만 거기도 연대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이제 이 이른바 그 친명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 내에서 그게 이제 뭐 친노, 친문, 김동연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점점점 구심점이 있으니까 확대되면서 민주당 내 세력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벌써 복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렇게 찬반 이렇게 되면서 금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